이번 승부패는 월드컵 예선 3경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홈과 원정이 바뀌어서 다음 21회차 승부패에 들어옵니다. 11경기부터는 순서까지 똑같이 들어오네요. 참조하시고요. 지난 시즌에 동일 편성으로 들어온 회차는 6번이 있는데 그중 2월이 3번, 독식이 1번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어 그때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참조는 하시고요. 혹시 난 잡았었나? 궁금해서 찾아보니 2월 된 76회차에 착순에는 들었나 봅니다. 이번 시즌은 죽어라 따라가는 축구 승부패는 아직 게시를 못하고 엉뚱한 농구 승부패를 게시했는데 조급해하면 안 되지만 빨리 축구도 게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최근 유로파와 컨퍼런스 회차인데 1차전에서 강팀과 약팀이 나뉘어 많이 분석들을 하셨는데 2월이 되었고 2차전은 그래도 1차전의 결과가 더 주어졌기에 많은 분들이 적중을 하셨습니다. 이번 네이션스 리그도 다음 회차보다는 1차전인 이번 회차가 더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월드컵 예선 경기 3경기는 분석 없이 넘어갑니다. 분석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나머지 경기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7경기까지는 그래도 강팀에 여유 있는 정배가 주어졌는데 8경기부터는 정배가 2점대의 배당입니다. 즉, 초기 배당에서도 혼전으로 보이는 경기가 많다는 거죠. 해외 배당과 자료, 이미지는 모두 와이즈토토 캡처본입니다. 그럼 짧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튀르키예가 정배를 받았는데 맞전적의 결과는 오래전이라 해도 의외네요. 최근 평가전에선 원정이긴 하지만 튀르키예가 무득점 패배를 당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홈빨이 좀 있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몬테네그로와 2번 붙었습니다. 10월에 홈에서 1점차 승리를 하고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당했는데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네요. 원정팀 헝가리는 2번의 네덜란드전에서 홈에서는 비기고 원정에선 대패를 했지만 독일과는 무승부 경기를 한 게 인상적이네요. 홈빨을 제대로 살려야 할 튀르키예지만 맞전적도 크게 밀리고 최근의 경기력은 생각보다 기대해야입니다. 그럼에도 홈이기에 정배가 주어졌는데 이 정배는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리고 싶네요. 무승부와 패배가 좋아 보이며 저는 무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얘네는 꽤 오랜만에 만났는데 과거의 맞전적은 1승 1무 1패로 대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이션스에서의 전적은 비슷해 보이지만 1무 1패를 한 팀들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는 페로 제도의 1무 1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의 1무 1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상대한 페루 제도와 조지아가 상대한 우크라이나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조지아가 우크라이나와 비긴 건 엄청 잘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홈팀 패배 그대로 가져갑니다. 맞전적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는 세르비아가 앞섰는데 최근엔 그래도 오스트리아가 홈에서는 괜찮은 모습 보여주네요. 두 팀의 네이션스는 세르비아는 덴마크와 비긴 게 눈에 띄고 오스트리아는 원정에선 노르웨이에 한 점차 패배했으나 홈에선 5대1이라는 스코어로 잡은 게 확 눈에 띕니다. 이번 경기도 오스트리아의 홈이라면 보여지는 배당을 믿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다른 팀들과 달리 그리스가 좀 떨어져 있어서 7시간의 비행시간이 걸리네요. 그리스는 아일랜드를 2번, 핀란드와 잉글랜드를 1번씩 잡으며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크로아티아를 1번 잡은 게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그리스의 상승세를 원정에서 꺾기에는 조금 벅차 보이는 게 사실이라 이번 경기도 1차전 홈에서 꼭 스코틀랜드를 잡아야 하는 그리스를 응원해 보고 싶습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오래전의 맞전적에서는 코소보가 확실히 밀렸으나 최근 네이션스는 상대팀들이 약한 감이 있다 해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몬테네그로를 잡은 걸 제외하면 최근 승리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슬란드가 상대한 웨일스와
튀르키예를 코소보가 상대한다면 코소보 역시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요. 솔직히 코소보가 아이슬란드에 비벼볼 전력은 아닌데 높기는 하나 정배가 코소보에 주어졌단 말이죠. 코소보는 무실점 승리가 3번이나 되지만 역시 상대팀이 약하고 아이슬란드는 튀르키예와의 2번의 패배에서도 골을 뽑아냈고 웨일스에도 패했으나 2번 다 골을 뽑아냈다는 데 있습니다. 2차전이 남아있다고 해서 대충 뛸 수는 없는 일이고 10시간 비행의 원정 변수가 그리 크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코소보의 승리를 가져간다 해도 무승부와 패배 중에 하나 더 가져가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저는 홈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얘네는 맞전적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보이며 최근에 네이션스를 봐도 득점을 많이 하는 팀들이 아니기에 여차하면 무승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점차 승부라는 것이고 한 점차는 조금의 운빨이 따라주면 승패도 가능한 것이기에 승무패가 다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만 사실상 전력은 아일랜드가 앞서는 건 분명합니다. 두 팀이 상대한 팀들은 아일랜드가 더 강한 팀들을 상대했기에 아일랜드 쪽으로 끌리기는 하는데 불가리아도 북아일랜드를 한번 잡아냈고 양팀 다 득점력이 차이가 없어 무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과거에 맞전적에서 열세였던 슬로바키아가 점점 좋아져 이젠 대등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홈팀 슬로바키아는 스웨덴과 비기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슬로베니아는 최근 오스트리아에 깨지지 않고 비겼습니다. 상대한 팀들이나 득점력을 봐도 어느 팀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홈과 원정의 차이만 보이는데 말입니다. 봐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잘 찍는 수밖에 없는데 홈팀의 승부 중에 고르는 게 좋아 보이며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맞전적은 네덜란드가 의외로 스페인을 압도하는데 너무 오래전의 기록이고 가장 최근 평가전에선 무승부라고 나옵니다. 배당을 보면 스페인이 많이 팔려야 하는데 맞배당이 주어졌습니다. 피파 랭킹이 3위와 7위 4계단 차이밖에 나지 않아 네덜란드 축구가 엄청 좋아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홈에서는 독일과 비겼고 원정에서는 패했는데 그 패한 원정 경기도 1대0 한 점차 패배였습니다. 오래전이나 스페인을 많이 잡아본 경험이 있는 네덜란드가 독일과도 홈에서 비겼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쉽게 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경우도 2차전이 남아있어 무승부만 해도 만족할 것 같은데 결과는 예측이 어렵네요.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 중 고르는 게 좋아 보이며 저는 이 경기도 무승부 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가 홈인데도 역배당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배당이며 크로아티아의 축구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나 그래도 아직 프랑스랑 견주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프랑스의 승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극히 적은 확률로 무승부도 가능은 하나 크로아티아 승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포르투갈의 승리 배당이 높은 2.2배가 주어졌습니다. 덴마크가 포르투갈에 비벼볼 전력은 분명 아니지만 포르투갈은 뜬금없이 무승부 결과를 내는 경기가 덜어있고 그 경기는 강팀과 약팀을 가리지 않아 믿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거죠. 포르투갈의 승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나 포르투갈이 전략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이번 역시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포르투갈의 승리를 우선으로 무승부를 가져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하고 저도 홈팀의 패배를 우선적으로 가져가 봅니다. 맞전적에서는 독일이 확실히 앞서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홈에서는 2번의 무승부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독일의 네이션스를 보면 2번의 무승부가 모두 원정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경기를 보면 원정에선 비기고 홈에서는 잡았습니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로 예를 들면 저는 독일이 원정이라 해도 충분히 승리할 여건이 된다고 보지만 정작 당사자인 독일은 무승부만 해도 딱히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홈팀의 패배가 우선, 무승부가 차선이며 홈팀 승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속의 조합입니다. 역시 8경기부터 14경기까지는 혼전으로 보여지는 경기들입니다.
특히 10일 경기부터는 분명한 강팀이 있으나 그럼에도 믿고 가기엔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조합하셔서 적중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